지금부터 깃을 직접 설치해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PC에서 브라우저 여시고 이 깃의 공식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이런 이미지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PC의 운영체제에 맞춰서 어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을지 이 버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윈도우 운영체제 외에도 리눅스, 맥에 설치 가능한 실행 파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3월 17일이 마지막 릴리즈 날짜이고요. 현재 기준으로 가장 최신 버전은 2.25.15 확인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해당 화면에 들어가셔서 직접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설치 파일을 다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 실습에서의 깃 설치는 모두 디폴트 옵션을 그대로 유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파일 모두 다 다운로드 받으셨죠? 실행을 해보시면 가장 첫 번째 화면으로 GNU 라이센스와 관련된 정보가 나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넥스트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폴더를 선택하신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떠한 컴포넌트들을 설치할지를 설정하는 화면인데요. 저는 기본값 그대로 유지하고 바로 넥스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작 메뉴에 해당 메뉴를 추가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원하시지 않으시면 이 하단에 체크박스 선택하시고 넥스트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깃에서 사용하는 기본 에디터를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저는 그대로 빔 그대로 유지하고 넥스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실제 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오직 깃 커맨드 자체를 깃 배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을 선택하시게 되는 거고요. 요 두 번째 이미 선택되어 있는 이 디폴트 값의 옵션은 실제 환경 변수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윈도우 커맨드 창이든 혹은 깃 배시이든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서든 깃 명령어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기본값 그대로 유지하시고 넥스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TTPS 전송 시 어떤 인증서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이건 역시 디폴트 값 그대로 유지하시고 넥스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깃 저장소에 체크인, 체크아웃 할 때 어떠한 옵션을 가질래? 라는 설정 화면인데요. 디폴트 값 그대로 유지하시고 넥스트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터미널 에뮬레이터에 대한 설정 화면입니다. 기본값 그대로 유지하시고 넥스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인데요. 저는 첫 번째 바로 깃 배시를 실행하겠다라는 박스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깃 설치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가벼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치는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깃을 사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은데요. 깃은 커맨드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별도의 GUI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실습의 기준은 이 CLI 방식으로 깃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깃 명령어를 치세요 라는 디렉션이 있으면 이 깃 배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 깃 배시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고요. 아까 체크박스 선택하고 실행을 했죠. 만약에 이 깃 배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이 설치하신 이 깃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이 깃 배시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깃 설치가 완료가 되었으면 실제로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아까 전에 실행한 깃 배시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깃 명령어이고요. git 입력하시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마이너스 연속으로 2번, 그 다음에 버전이라고 입력을 하신 뒤 엔터를 누릅니다.
깃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으면 우리가 설치했던 깃의 버전명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최신 버전인 2.25.1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버전명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깃 설치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깃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깃을 더 잘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기본 용어들이 있습니다. 원격 저장소, 로컬 저장소, 클론, 작업 디렉토리, 스테이징 영역, 커밋. 이 중에 몇 개의 단어는 이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몇 번 등장했던 것도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깃은 크게 두 개의 저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격 저장소, 하나는 로컬 저장소가 되겠죠. 원격 저장소는 쉽게 원격 서버에 있는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로컬 저장소는 이제 각각의 개발자들이 작업을 하는 본인의 PC 그 자체가 로컬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개발팀에 D라는 개발자가 새로 합류한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원격 저장소에 있는 공동의 소스코드를 자신의 로컬 저장소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시겠죠. 이렇게 원격 저장소의 소스코드를 로컬 저장소로 복사해오는 과정을 깃에서는 클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깃을 통해 로컬 저장소로 클론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로컬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점들이 깃에 의해서 추적되고 관리되기 시작됩니다. 깃에 있는 로컬 저장소는 다시 3개의 영역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게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논리적인 영역으로 구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작업 디렉토리가 되고요. 다른 하나는 스테이징 영역, 그리고 로컬 저장소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작업 디렉토리는 PC에서 현재 작업 중에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겠지만 우리가 git bash 프로그램을 통해서 커맨드 라인을 칠 때 해당 작업을 하는 그 공간 그 자체가 작업 디렉토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it에서 관리는 하는 곳이긴 하지만 실제 추적은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를 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테이징 영역입니다. 우리가 워킹 디렉토리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작업을 완료한 뒤에는 이 작업한 내용을 스테이징 영역으로 임시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은 깃에 의해 변경점이 추적 관리되는 영역이고요. 다시 말해서 커밋을 준비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스테이징 영역에 의미 있는 변경점들이 쌓이게 되면 이것을 커밋으로 로컬 저장소에 영구적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에 개발팀에 합류했을 때 원격 저장소에 있는 소스코드를 클론을 해서 로컬 저장소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때 가지고 오는 것들은 바로 여러 개발자들이 다 작업을 했던 결과물인 커밋들을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커밋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커밋은 깃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경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워킹 디렉토리에서 이제 로그인 기능을 개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경점이 일어나면 스테이징 영역으로 이제 임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기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고 이거를 로컬 저장소에 저장할 필요성이 생긴다면은 이 스테이징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모두 임시 변경 사항들을 커밋의 단위로 만들어서 로컬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변경의 단위는 개발자마다 혹은 조직마다 모두 다 다르고요. 우리가 커밋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변경점들을 로컬 저장소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커밋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음 보시는 이 오른쪽의 커밋은 구글 안드로이드 폰에 들어가 있는 커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커밋 아이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커밋을 반영한 개발자 정보, 그리고 세 번째는 커밋을 반영한 날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는 이 개발자가 이 커밋을 저장할 때 넣는 커밋 메시지인데요. 여기에는 이 커밋을 왜 반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두 개의 이슈가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라고 상세한 내용을 이렇게 언급을 해 놓았고요. 그 밖에는 픽스 넘버 그리고 테스트 방법까지도 기술을 해 놓은 커밋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커밋을 보시면 똑같이 커밋의 고유 아이디, 개발자 정보, 커밋을 반영한 날짜 정보까지 나와 있고요. 이 중간에 커밋 메시지를 보시면 앞서 보신 커밋에 비해서는 좀 간단하죠. 자, 이런 커밋 메시지는 사실 개발자마다 모두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밋의 단위나 혹은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는 폼은 사실 개발자나 혹은 조직마다 정책에 따라서 모두 다 다릅니다. 자, 하나의 완성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커밋들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텐서플로우의 GitHub 페이지입니다.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딥러닝 라이브러리 있죠. 자, 여기 보시면 8만 개가 넘는 커밋들이 모여서 현재 텐서플로우라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의미 있는 수많은 변경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의 커밋으로 저장이 되어 하나의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기본 용어는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시나요? 앞으로 실습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니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